여러분, 철학자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길고 흰 수염을 가진 지혜로운 노인이나 대학 강단에 서 있는 교수님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은 이 철학자라는 단어가 사실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철학자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지문에 그냥 사전에 나오는 뜻이라고 답하기엔 뭔가 좀 아쉽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쓰는 사랑이나 행복 같은 단어들도 막상 그게 정확히 뭐야? 라고 물으면 딱 정의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철학자라는 단어도 어쩌면 그런 종류의 약간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모호함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우선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정의, 바로 사전적 정의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여기엔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하지만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아주 도발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늘날 철학 교수는 있지만 철학자는 없다. 이 문장 하나가 방금 우리가 본 사전적 정의에 정면으로 이에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소로가 말한 교수와 철학자의 차이. 이 둘 사이의 깊은 간극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기가 막힌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말 직업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있는 직과 업의 구분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직은 영어로 하면 job, 그러니까 사회적인 직책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업은 calling, 즉 평생을 바쳐서 이뤄야 할 소명이나 과업을 뜻하죠. 자, 감이 오시죠? 철학 교수는 직에 가깝고 진짜 철학자는 바로 이 업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더 와닿게 비교해 볼까요?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철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죠. 하지만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철학을 업으로 삼고 그걸 삶으로 직접 살아낸다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예시를 한번 만나보시죠. 바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조용한 서재에 앉아있던 학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렸던 황제였고 행동으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해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쓴 명상록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제국을 통치하는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 속에서도 그는 철학이 자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는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어요. 전쟁과 역병이 창궐하던 말 그대로 제국의 위기 한가운데였습니다. 그가 철학을 실천한 장소는 조용한 대학 도서관이 아니라 바로 그 치열한 전쟁터의 막사 안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철학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니체는 철학자를 내일과 모레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시선은 항상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상과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진짜 적은 바로 오늘의 이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시인 쉴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의 정신은 시간에 뛰어넘어서 수천 년 전의 현자들과 대화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와 소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와 동시대인이 되는 것, 이야말로 철학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철학자가 되는 게 이렇게나 거창하고 대단한 소명이라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하나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바로 우리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철학자라는 타이틀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내가 아직 소크라테스는 아니더라도 소크라테스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의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픽테토스의 이 도전을 딱 두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철학적인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거창하게만 느껴졌던 철학이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 어렵고 고된 길을 걸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 보상은 과연 뭘까요? 근데 그 답이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견유학파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한 말입니다. 철학자가 되면 얻는 보상은 바로 신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과 세계의 근본 원리를 깨닫는다는 건 뭐랄까 신의 관점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는 철학자가 단순히 직업, 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소명, 즉 업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지만 진짜 질문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철학적 원칙 하나를 적용해 보시겠습니까?